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곧 다가올 부부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이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 오시고요. 또 동성동본 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이렇게 굵직한 이 가족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님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 네. 라디오 CF 직접 하시죠? 네, 직접 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얼굴은 좀 못 알아봬도 그 목소리 들으면 금방 기억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 해볼까요? 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입니다. 가정에서 법을 몰라서 또는 돈이 없어서 가정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만나보세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 목소리. 네, 맞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네. 말 그대로 가정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있는 분들 누구든 오세요. 이런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해 드리는 가정 문제 전문 기관이면서 동시에 법률 기관입니다. 그죠? 네.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1956년도 8월 26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56년이요? 네, 1956년. 아니,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그렇죠. 그렇게 일찍? 그러니까 올해 65년 정도? 그러네요. 올해가 아마 65년 정도 된 것으로 예.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태영 선생님. 이태영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하면 당연히 뭐 변호사가 아니 판검사가 되거나 그 시절만 해도 그러셔야 되는데 뭔가 다른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 상담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으로는 첫날 그러니까 상담소 문을 열던 첫날 그 사무실 앞에 여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렇게 나중에 자서전에 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여성들은 그 뭔가 자기네들의 그 어떤 문제, 고민, 억울함, 분함 뭐 이런 거를 들어줄 하소연할 때가 없었을 겁니다. 예. 더더욱이나 법은 말할 것도 없었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여성법률상담소라 시작이 돼가지고 시작은 여성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결국은 여성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또 여성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찾아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한 10년쯤 후에 가정법률상담소 그리고 또 그 10년 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렇게 이제 변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담하러 오시는 또 전화 주시는 분의 대다수는 여성이죠? 한 70대 30? 그래요. 예, 여성과 남성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한번 좀 가려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6년 처음 이태영 박사께서 만드시고 네. 뭐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비를 털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비도 물론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주변에 계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후원금 하시고 뭐 이렇게 그룹도 만드셔서 돈을 좀 걷어서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 1987년 그러니까 법률 구조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순전히 그런 여성들 이태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 개인
민간인들이 이렇게 뜻과 네, 힘을 모아서 네.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순수 민간 기관으로. 그렇죠. 네. 지금은 정부 지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한 50%대 50% 정도 될까요? 한 60대 40 정도 될까요? 도저히 이제는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적인 것도 아니고 예.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그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법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법률구조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희는 국가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공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가 만든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개인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누구나 찾아오세요 해도 선뜻 거기 찾아가지 않고 한국여성법률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또 이유가 있죠. 저희는 가정 문제에 그러니까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모든 법을 다 뭐라고 그럴까요? 법을 접한다고 할까요? 그런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전문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가셨다가도 내담자들이 다시 또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65년이면 총 상담 건수가 혹시 기록이 되나요? 네, 기록이 있나요? 한 459만 정도 되거든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400만이 넘죠. 450만이 넘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담을 한다고 치면 이혼만을 상담한다고 치면 가정법원으로 가는 저희가 상담하는 게 예를 들어 한 10만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한 그중에 한 40, 50%, 60, 70%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저희 상담소를 왔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랄까 뭐 적법성이랄까 뭐 이런 걸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소송을 법적 절차를 밟게 되죠. 네. 해서 한 457만 약 460만 정도를 이야. 저희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네요. 했습니다. 작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 특히 그중에서 이혼 상담의 경우 네. 40~50%가 가정법률 법원으로 간다면 나머지는 법원으로 가지 않고 아니죠. 이혼만이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 가족법의 커리큘럼이 많지 않습니까? 약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혼인도 있고 뭐 상속, 유언, 뭐 친생자, 양자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 뭐 예. 절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혼만을 놓고 본다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혼의 이혼의 경우 40~50% 절반가량이 법원까지 네, 간다면 네. 나머지는 이 상담을 통해 그냥 조정이 되거나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지만 그냥 앙앙블락한 가운데 그냥 일단 멈췄다가 또 다시 문제가 재발이 되면 다시 또 상담소를 찾아와서 이제 법으로 가고 그렇게 되죠. 처음에 건 460만 건 정도 된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혼 얘기 꺼내시는 거 보니까 찾아오는 상담의 제일 많은 비중이 이혼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만 해도 가정의 이제 우리나라 가정의 문제는 부부가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부모 중심인 때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 마찰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 갈등 또는 이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혼까지 가지 않고 부부 갈등의 범주 안에만 든다고 치면 거의 아마 60~70% 될 겁니다. 내담자들 중에. 그 나머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파산 문제, 뭐 임대차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절차, 뭐 상속, 이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부 갈등, 이혼, 이 상담도 시대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죠? 가정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그렇게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실제 상담으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죠. 한 5, 6,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오셨습니다. 생존?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때려서 못 살겠다, 또는 뭐 돈을 안 벌어다 준다, 뭐 하여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또 뭐 외도를 한다, 뭐 배우자 간에. 근데 이제 그 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부터서는 사회 분위기도 물론 바뀌었고 의식도 물론 바뀌었고 이제는 생존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예를 들면 뭐 성격이 맞지 않다, 대화가 없다, 또는 뭐 그 유기, 그러니까는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대접을 제대로 안 해준다, 또는 아내가 남편의 대접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냥 서로 방치한다? 네, 방치한다, 유기한다. 그리고 애정이 없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라고 보겠죠. 예. 이제 이렇게 뭔가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한 단계 높아져서 그렇군요. 삶의 질을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의 이혼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늘어졌다. 변화라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혼으로 상담 오는 연령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요? 예. 지금 남성은요 60대가 1순위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한 20년 전, 10년 전 그렇게만 해도 대체적으로 40대가 많았고 예. 뭐 40대, 30대, 50대 대체적으로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여성은 지금도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50대 뭐 이렇게 30, 40대 뭐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거 90대가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은 뭐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다만 제가 놀랬다라는 것은 연령이 그렇게 좀 높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놀랐다는 얘기인데 90대가 작년 통계 중에 대여섯 건을 차지했습니다. 예. 90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죠, 변화. 세상이 변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60대 남성의 경우 60대가 1등이다 하셨잖아요. 네. 또 뭐 5, 60년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남성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꾸준히보다도 이렇게 팍팍 는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예. 근데 과거에는 과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도 여성들의 이혼 요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배적이죠. 암만 해도 많아지고. 그런데 남성들은 웬만하면 가정을 이제 깨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건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설령 본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별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례에서 나온 얘기니까 하더라도 왜 내가 깨면 깼지 네가 가정을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몇 년 전부터 들어오면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남성들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서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찍 나오고 또 무슨 뭐 IMF 사태다. 더더구나 작년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올해 내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출이. 그냥 나가버리세요. 아예 가출로. 그렇게 되면 집에 있던 가족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성들이 이혼을 많이 원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내가 가정 내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나를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대접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외롭고 어디다가 이렇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나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네. 돈을 벌어오는 그 기간 동안 부부간에도 자녀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없었죠. 전혀 없었던 없었죠. 거죠. 없었는데 갑자기 돈도 못 벌어오고 집에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네. 그동안 소통을 안 했고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전에 돈 벌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이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직급 문제라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이고 예.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여성으로 알았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도 과거와 똑같은 행동으로 나를 말하자면 구속하고 네. 억압하고 학대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에 참을 수 있겠는가. 그래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당하는 부인은 부인대로 괴롭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학습되어진 그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남성의 입장은 그런 대로 또 괴롭고 네. 그래서 제가 부부가 함께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내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그걸 내가 언제 해봤어야 어떻게 하는가. 좀 그래도 집에 계시면 이불이라도 좀 개주고 청소라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라도 좀 해주시고. 그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잘합니다. 요즘 20, 30대, 40대도 잘하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잘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편화돼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안 좋고요. 근데 어쨌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부부가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소장님 고치를 들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좀 바뀝니까? 바뀝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 바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처음에 와서는 제가 예.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쭉 하죠. 그럼 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말투, 그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잘못된 겁니까? 하고 묻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상담이 다 끝나고 나갈 때쯤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 예. 그리고 뭔가 내게도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나가시면 그것으로 저는 이제 만족하고 성공이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상담소를 통해서 가졌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싸웠잖아요. 네. 요즘은 그것도 변했다면서요? 변했다는 게 변했죠. 변했긴 변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기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걸 좀 이제 냉철하게 따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능력으로 어디에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길러.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과거에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기르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종합해 본 결과 나보다는 능력이 있는 상대방에서 기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맞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로는 이제 또 요즘에 뭐 신문 뉴스에도 많이 납니다만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가 되었을 때 무조건 아이를 버리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아이를 절대적으로 기르겠다는 그런 비율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침착하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고.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능력이 있는 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글쎄요. 생각으로 안 그리겠다고 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서로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요? 그럴 땐 참 좀 저희도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그죠. 하면 여성들의 인권 또는 권익 신장, 이제 이런 거 법 내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법적 지위 향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다 그렇지는 물론 않고요. 아주 조금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도 좀 슬프죠. 뭐 워낙 오래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라 이 시대별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리즘을 갖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좀 전반부에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근데 저희는 이혼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는 저희를 이혼만 생각하는 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여기 인연 맺으신 게 언제예요? 73년도일 거래 아마. 73? 네. 원래 잠깐 방송국 PD 하셨죠? 네,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법대 나오셔서. 네, 제가 원래 언론을 좋아했습니다. 기자도 좋아했고 그래서 방송국에 갔었는데 그래서 PD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예. 뭐 어떤 프로 만드셨어요? 사회교양 제작 이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회교양 프로 조금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저희 대학교 때 학장님이셨고 또 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이태영 선생님께서 여기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방송국에 있느냐? 네. 저 그리로 오라. 그때는 이제 상담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한 십몇 년? 한 20년도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글로 왔습니다. 아주 네.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네. 73년부터 지금까지. 네. 제가 그냥 한 곳으로 가면 한 곳만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으셨겠어요? 네, 뭐 그래도 뭐 법 개정할 때만큼은 했겠습니까? 그냥 뭐 다만 이제 어린 나이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부부 문제를 상담한다든가 네. 또는 뭐 특히나 이제 배우자의 외도 같은 문제 이런 걸 상담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미혼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땐 정말 좀 제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냉정하게 그러면 안 된다. 당장 헤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실 거잖아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그러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예. 그러나 저는 같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예. 그들도 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나이도 들고 그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점점점 인간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따뜻한 관계로 변하게 됐습니다.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상담 자체가